안녕하세요. 건강연구소입니다. 무더운 여름이 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과일이 있죠? 바로 복숭아입니다. 복숭아를 처음 보는 순간부터 우리는 그 매력에 빠져들게 됩니다. 연분홍색으로 살짝 물든 뽀얀 피부, 그리고 그 부드러운 솜털까지. 마치 아기의 볼처럼 사랑스럽지 않나요? 하지만 복숭아의 진짜 매력은 한입 베어 물 때 시작됩니다. 톡하고 터져나오는 달콤한 과즙, 그리고 코끝을 간지럽히는 향긋한 향기. 이 순간만큼은 세상 모든 근심이 사라지는 것 같습니다. 복숭아 특유의 그 향기는 정말 독특해서 한 번 맡으면 절대 잊을 수 없어요. 과학적으로 복숭아의 향기 성분을 분석해보면 락톤이라는 물질이 주요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이 우리의 후각을 자극해서 행복감을 주고 스트레스를 줄여주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복숭아를 먹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것이 단순히 맛 때문만이 아니라는 거죠. 복숭아의 부드러운 식감도 매력 중 하나입니다. 입안에서 살살 녹아내리는 과육, 그리고 씹을 때마다 터져나오는 달콤한 과즙은 여름 더위에 지친 우리에게 최고의 위로가 됩니다. 이런 모든 요소들이 어우러져서 복숭아는 여름 과일의 여왕이라 불리는 것이죠. 복숭아의 역사. 복숭아의 여행은 무려 4000년 전 중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중국 고대 문헌에서는 복숭아를 도라고 불렀는데 이는 신선히 먹는 불로장생의 과일로 여겨졌습니다. 서유기에 나오는 손오공이 하늘나라에서 훔쳐먹은 반도도 바로 복숭아였죠. 중국에서 복숭아는 단순한 과일이 아니라 신성한 의미를 가진 존재였습니다. 복숭아 나무 가지는 귀신을 쫓는 힘이 있다고 믿어져서 집 앞에 걸어두기도 했고, 복숭아 꽃은 사랑과 결혼의 상징이었습니다. 실크로드를 통해 서쪽으로 전파된 복숭아는 페르시아를 거쳐 그리스와 로마에 전해졌습니다. 로마인들은 복숭아를 페르시쿰 PERSICUM이라고 불렀는데 이것이 현재 복숭아의 학명인 프루누스 페르시카 PRUNUS PERSICA의 어원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삼국시대경에 전래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조선시대 문헌을 보면 복숭아가 궁중 연회에도 올랐다는 기록이 있어요. 특히 조선 후기에는 품종 개량을 통해 더욱 달콤하고 큰 복숭아들이 재배되기 시작했습니다. 일본으로는 8세기경 전해져서 모모라는 이름으로 불리게 되었고, 유럽에서는 16세기부터 본격적인 상업 재배가 시작되었습니다. 현재는 전 세계 온대 지역에서 재배되고 있으며 특히 중국, 이탈리아, 미국이 주요 생산국입니다. 복숭아의 영양 성분. 작은 복숭아 한 개에는 놀라운 영양의 보물 창고가 숨어 있습니다. 중간 크기 복숭아 하나 약 150g의 영양 성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비타민어가 풍부한 것이 복숭아의 첫 번째 자랑거리입니다. 베타카로틴 형태로 들어있는 비타민어는 눈 건강에 필수적이며 야맹증 예방과 시력 보호에 도움을 줍니다. 또한 면역 체계 강화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비타민C 함량도 상당합니다. 복숭아 한 개에는 하루 권장량의 약 17%에 해당하는 비타민C가 들어있어서 감기 예방과 피부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특히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인 영양소라서 피부 탄력 유지에 중요합니다. 칼륨도 빼놓을 수 없는 영양소입니다. 복숭아의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혈압 조절에 도움을 주고 근육과 신경 기능을 정상적으로 유지시켜줍니다. 특히 여름철 땀을 많이 흘린 후 칼륨 보충에 효과적입니다. 식이섬유 함량은 복숭아에 숨겨진 보물입니다. 수용성과 불용성 식이섬유가 균형 있게 들어있어서
장 건강에 탁월한 효과를 보입니다. 변비 예방은 물론이고 장내 유익균의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시켜 줍니다. 항산화 물질들도 주목할 만합니다. 루테인, 제아잔틴 같은 카로테노이드와 클로로겐산, 네오클로로겐산 같은 페놀 화합물들이 세포 손상을 막고 노화를 늦춰줍니다. 복숭아와 장 건강. 복숭아가 우리 장 건강에 미치는 영향은 정말 놀랍습니다. 특히 현대인들이 겪는 변비와 소화불량 같은 문제들을 자연스럽게 해결해주는 능력이 있어요. 복숭아에 들어있는 수용성 식이섬유인 펙틴이 그 주인공입니다. 펙틴은 장에서 물을 흡수해서 젤 같은 형태로 변하면서 변의 부피를 늘려주고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결과적으로 변비 예방과 개선에 탁월한 효과를 보이죠. 불용성 식이섬유는 장벽을 자극해서 연동운동을 촉진시킵니다. 이로 인해 장통과 시간이 적절하게 조절되면서 변비나 설사 같은 문제가 개선됩니다. 특히 스트레스나 불규칙한 식습관으로 인한 변비에 효과적입니다. 복숭아의 소르비톨이라는 천연 당알코올도 장 건강에 도움을 줍니다. 소르비톨은 장에서 흡수가 잘 안 되는 특성이 있어서 변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완화 효과가 있습니다. 다만 과다 섭취하면 설사를 일으킬 수 있으니 적정량을 드시는 것이 중요합니다. 프리바이오틱스 효과도 주목할 만합니다. 복숭아의 식이섬유는 장내 유익균인 비피도박테리움과 락토바실러스의 먹이가 되어서 이들의 증식을 도와줍니다. 건강한 장내 미생물 환경은 면역력 강화와 영양소 흡수 개선으로 이어집니다. 복숭아의 85% 이상이 수분이라는 점도 장 건강에 유리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변비 예방의 기본이거든요. 복숭아의 피부 미용 효과. 복숭아가 피부 미용에 좋다는 이야기는 예로부터 전해져 내려왔는데 이제는 과학적으로도 그 효과가 입증되고 있습니다. 복숭아 속에 들어있는 다양한 성분들이 피부 건강에 어떤 도움을 주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주목할 만한 성분은 비타민C입니다. 콜라겐 합성에 필수적인 비타민C가 피부 탄력을 유지하고 주름 생성을 억제합니다. 또한 멜라닌 생성을 억제해서 기미나 주근깨 같은 색소 침착을 예방하는 효과도 있어요. 베타카로틴으로 전환되는 비타민어 전구체들도 풍부합니다. 베타카로틴은 자외선으로부터 피부를 보호하는 천연 자외선 차단제 역할을 합니다. 또한 피부 세포 재생을 촉진해서 거칠어진 피부를 부드럽게 만들어줍니다. 복숭아의 항산화 물질들, 특히 클로로겐산과 네오클로로겐산은 활성산소로부터 피부 세포를 보호합니다. 이는 피부 노화를 늦추고 탄력을 유지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복숭아의 풍부한 수분도 피부 건강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내부에서부터 수분을 공급해서 건조하고 거친 피부를 촉촉하게 만들어줍니다. 실제로 많은 화장품에서 복숭아 추출물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숭아씨 오일은 피부 보습과 영양 공급에 탁월하고 복숭아 과육 추출물은 피부 진정과 항염 효과가 있어서 민감한 피부에도 좋습니다. 다이어트와 복숭아. 다이어트를 하시는 분들에게 복숭아는 정말 완벽한 간식입니다. 달콤한 맛으로 디저트 욕구를 충족시켜주면서도 칼로리는 놀랍도록 낮거든요. 중간 크기 복숭아 한 개의 칼로리는 약 58칼로리입니다. 같은 단맛을 내는 초콜릿이나 케이크와 비교하면 10분의 1 수준이죠. 하지만 만족감은 훨씬 높습니다. 복숭아의 천연 과당이 혈당을 서서히 올려주어서 급격한 혈당 변화로 인한 허기짐을 방지해줍니다.
식이섬유가 풍부해서 포만감이 오래 지속되는 것도 다이어트에 유리합니다. 복숭아 한 개를 먹으면 위에서 식이섬유가 팽창하면서 포만감을 주고 소화가 천천히 되면서 다음 식사까지 허기짐을 덜 느끼게 됩니다. 복숭아의 85% 이상이 수분이라는 점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됩니다. 충분한 수분 섭취는 신진대사를 활발하게 만들고 독소 배출을 도와줍니다. 또한 가짜 허기를 방지하는 효과도 있어요. 때로는 목이 마른 것을 배고픔으로 착각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복숭아의 칼륨은 나트륨 배출을 도와서 부종을 빼는 데 효과적입니다. 다이어트 초기에 체중이 빨리 빠지는 것을 체감할 수 있어서 동기부여에도 도움이 됩니다. 다이어트 간식으로 활용할 때는 오후 3, 4시경에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 시간대는 혈당이 떨어져서 간식이 당기는 시간인데 복숭아로 건강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복숭아 종류 완전 정리. 마트에서 복숭아를 고를 때 종류가 너무 다양해서 고민된 적 있으시죠? 각 품종별 특징을 알면 취향에 맞는 복숭아를 고를 수 있어요. 천도복숭아는 털이 없는 매끈한 껍질이 특징입니다. 네크타린이라고도 불리는데 일반 복숭아보다 단단하고 아삭한 식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도는 높은 편이고 산미도 적당해서 새콤달콤한 맛을 즐기실 수 있어요. 껍질째 먹기에도 좋습니다. 백도는 과육이 하얀색인 복숭아입니다. 우리나라 전통 품종으로 부드럽고 달콤한 맛이 일품이에요. 과즙이 정말 많아서 한 입 베어 물면 입 안가득 달콤한 과즙이 퍼집니다. 다만 물러지기 쉬워서 보관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황도는 과육이 노란색인 복숭아로 단단한 식감과 진한 단맛이 특징입니다. 가공용으로도 많이 사용되는데 통조림이나 주스로 만들어도 모양과 맛이 잘 유지됩니다. 보관성도 백도보다 좋은 편이에요. 와인 복숭아는 과육이 진한 붉은색을 띠는 특별한 품종입니다.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이 풍부해서 건강상 이점이 더 크고 독특한 향과 맛으로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발된 품종이라 아직은 생산량이 적어서 비싼 편입니다. 각 품종별로 맛의 차이가 확실하니까 여러 종류를 드셔보시고 본인 취향에 맞는 것을 찾아보세요. 복숭아 고르는 법. 맛있는 복숭아를 고르는 것은 생각보다 간단합니다. 몇 가지 포인트만 알고 있으면 실패 없이 달콤한 복숭아를 선택할 수 있어요. 먼저 겉모습을 살펴보세요. 좋은 복숭아는 전체적으로 균일한 색깔을 띠고 있습니다. 너무 초록색이 많이 남아있으면 덜 익은 것이고 반대로 갈색 반점이 많으면 너무 익었거나 상한 것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적당히 붉은 빛이 도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향기는 복숭아 선택의 핵심입니다. 꼭지 부분에 코를 가까이 대고 냄새를 맡아보세요. 달콤하고 향긋한 복숭아 특유의 향이 나면 잘 익은 것입니다. 향이 거의 나지 않으면 덜 익었을 가능성이 높고 발효된 냄새나 시큼한 냄새가 나면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촉감으로도 알 수 있습니다. 손으로 가볍게 눌러봤을 때 약간 말랑한 느낌이 드는 것이 적당히 익은 상태입니다. 너무 단단하면 덜 익었고 너무 물렁하면 과숙이나 상한 상태일 수 있어요. 특히 상처나 움푹 들어간 부분이 있는지 확인해야 합니다. 크기는 너무 크거나 작은 것보다는 중간 정도가 좋습니다. 지나치게 큰 것은 맛이 밍밍할 수 있고 너무 작은 것은 단맛이 부족할 수 있어요. 마지막으로 무게감도 체크해 보세요. 크기에 비해 묵직한 것이 과즙이 많고 맛있는 복숭아입니다. 복숭아 보관 방법.
복숭아를 제대로 보관하지 않으면 금세 물러지거나 맛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상황에 따른 올바른 보관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덜 익은 복숭아는 상온에서 후숙시켜야 합니다. 직사광선을 피한 서늘한 곳에 2-3일 두면 단맛이 증가하고 부드러워집니다. 이때 복숭아를 종이 타월로 개별 포장해서 보관하면 상처를 방지할 수 있어요. 빨리 익히고 싶다면 바나나나 사과와 함께 종이봉투에 넣어두세요. 에틸렌 가스가 숙성을 촉진시킵니다. 잘 익은 복숭아는 바로 냉장고에 보관해야 합니다. 야채실에 넣되 다른 과일과 부딪히지 않도록 조심스럽게 담아주세요. 냉장 보관하면 3일에서 5일 정도는 신선하게 유지됩니다. 먹기 30분 전에 꺼내서 상온에 두면 단맛과 향이 더욱 좋아집니다. 장기 보관을 위해서는 냉동 보관을 활용하세요. 복숭아를 깨끗하게 씻어서 씨를 제거한 다음 적당한 크기로 썰어서 냉동용 지퍼백에 담아 보관합니다. 냉동 복숭아는 6개월까지 보관 가능하고 스무디나 잼을 만들 때 활용하면 좋습니다. 보관 시 주의할 점은 복숭아끼리 겹쳐서 보관하지 않는 것입니다. 압력을 받으면 쉽게 상처가 나고 그 부분부터 썩기 시작합니다. 또한 상한 복숭아가 하나라도 있으면 주변 복숭아까지 빨리 상함으로 발견 즉시 분리해야 합니다. 복숭아와 잘 어울리는 음식. 복숭아는 다른 음식들과의 조합에서도 빛을 발하는 과일입니다. 어떤 음식과 함께 먹느냐에 따라 영양 효과가 배가 되기도 하고 맛도 한층 업그레이드 됩니다. 샐러드와 복숭아의 조합은 정말 환상적입니다. 특히 베이비 스피치나 아루굴라 같은 쌉쌀한 채소와 복숭아의 단맛이 어우러지면 최고의 맛을 냅니다. 여기에 염소 치즈나 리코타 치즈를 추가하면 단백질까지 보충할 수 있어요. 발사믹 드레싱을 뿌리면 고급 레스토랑 못지않은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요거트와도 궁합이 뛰어납니다. 복숭아의 달콤함이 플레인 요거트의 시큼함을 중화시켜주고 요거트의 유산균과 복숭아의 식이섬유가 만나서 장 건강에 시너지 효과를 냅니다. 여기에 견과류를 추가하면 더욱 영양가 높은 간식이 됩니다. 의외로 와인과도 잘 어울립니다. 달콤한 복숭아와 드라이한 화이트 와인의 조합은 유럽에서 오랫동안 사랑받아온 클래식한 페어링입니다. 물론 알코올이므로 적당히 즐기시는 것이 좋겠지만요. 반면 피해야 할 조합도 있습니다. 우유와 복숭아를 대량으로 함께 섭취하면 일부 사람에게 소화불량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복숭아의 산성 성분이 우유 단백질과 반응해서 응고될 수 있거든요. 소량은 괜찮지만 많은 양을 함께 먹는 것은 피하세요. 복숭아 껍질 먹어야 할까? 복숭아 껍질을 먹을지 말지 고민해 보신 적 있으시죠? 영양학적 관점에서 보면 껍질에도 좋은 성분들이 많이 들어있지만 몇 가지 고려할 점들이 있습니다. 복숭아 껍질에는 과육보다 더 많은 항산화 물질들이 농축되어 있습니다. 특히 플라보노이드와 페놀 화합물들이 풍부해서 세포 보호와 염증 억제에 효과적입니다. 식이섬유 함량도 껍질에 더 많아서 변비 예방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농약 잔류 문제를 고려해야 합니다. 복숭아는 재배 과정에서 농약을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표면의 솜털에 농약이 잔류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껍질째 드시려면 반드시 꼼꼼한 세척이 필요합니다. 올바른 세척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먼저 흐르는 찬물에 복숭아를 담그고 부드러운 솔로 가볍게 문질러 줍니다. 이때 베이킹 소다를 조금 넣은 물에 5분 정도 담가두면 농약 제거 효과가 더 좋아집니다.
그 후 깨끗한 물로 충분히 헹궈주세요. 유기농 복숭아라면 더욱 안심하고 껍질째 드실 수 있습니다. 다만 복숭아 털에 알레르기 반응을 보이는 분들이 있으니 처음에는 소량부터 시도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껍질의 질감이 거슬린다면 살짝 데쳐서 껍질을 벗기는 방법도 있습니다. 끓는 물에 30초 정도 담갔다가 찬물에 헹구면 껍질이 쉽게 벗겨집니다. 복숭아 전통 활용법. 우리 조상들은 복숭아를 과일로만 먹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용도로 활용했습니다. 전통적인 활용법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복숭아 잎차는 대표적인 전통 활용법 중 하나입니다. 복숭아 잎을 말려서 우린 차는 해열과 진정 효과가 있다고 여겨졌습니다. 특히 여름철 더위를 식히는 데 좋다고 해서 많이 마셨죠. 복숭아 잎에는 아미그달린이라는 성분이 들어있어서 항염과 진통 효과가 있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민간요법에서는 복숭아 씨도 약재로 사용했습니다. 도인이라고 불리는 복숭아 씨는 혈액순환을 돕고 어혈을 풀어주는 효과가 있다고 여겨져서 한방에서 활용되었습니다. 다만 복숭아 씨에는 독성 성분도 있으므로 전문가의 지도 없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복숭아 꽃도 약재로 쓰였습니다. 복숭아 꽃차는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피부를 좋게 한다고 해서 여성들이 많이 마셨습니다. 또한 복숭아 꽃을 우린 물로 세안하면 피부가 부드러워진다고 믿어졌어요. 복숭아 나무 가지는 귀신을 쫓는 힘이 있다고 믿어져서 집 입구에 걸어두거나 아이들 방에 두는 풍습이 있었습니다. 과학적 근거는 없지만 복숭아 나무에서 나는 특유의 향이 벌레를 쫓는 효과는 있다고 합니다. 복숭아를 이용한 전통 보존 방법도 있었습니다. 복숭아를 설탕에 절여서 만든 복숭아 정과나 말려서 만든 복숭아 말림은 겨울철 비타민 공급원 역할을 했습니다. 복숭아와 건강 주의사항. 복숭아는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안전한 과일이지만 일부 주의해야 할 점들이 있습니다. 건강하게 복숭아를 즐기기 위해 꼭 알아두세요. 복숭아 알레르기는 의외로 흔한 편입니다. 특히 자작나무 꽃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분들은 복숭아에도 교차 반응을 보일 수 있습니다. 복숭아를 먹은 후 입안이 가렵거나 혀가 붓는 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섭취를 중단하고 병원을 방문하세요. 심한 경우 호흡 곤란까지 올 수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 당뇨 환자분들도 주의가 필요합니다. 복숭아는 천연 과당이 풍부해서 혈당을 빠르게 올릴 수 있습니다. 당뇨가 있으시다면 의사와 상담 후 적정량을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보통 중간 크기 복숭아 1개 정도가 적당합니다. 과다 섭취도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복숭아를 너무 많이 먹으면 소르비톨 성분 때문에 설사나 복부 팽만감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특히 소화기관이 약한 분들은 더욱 주의해야 합니다. 하루 2-3개 정도가 적당한 섭취량입니다. 신장 질환이 있는 분들은 복숭아의 칼륨 함량을 고려해야 합니다. 신장 기능이 떨어진 상태에서 칼륨을 과다 섭취하면 고칼륨 혈증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복숭아 씨는 절대 드시면 안 됩니다. 아미그달린이라는 독성 물질이 들어있어서 청산가스를 발생시킬 수 있습니다. 실수로 삼켰다면 많은 양의 물을 마시고 병원에 상담받으세요. 복숭아를 활용한 다양한 레시피. 복숭아의 달콤함을 다양한 방법으로 즐길 수 있는 간단한 레시피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집에서도 쉽게 만들 수 있는 것들로 골라봤어요. 복숭아 주스는 가장 간단한 활용법입니다. 잘 익은 복숭아 2개를 껍질을 벗기고 씨를 제거한 다음 믹서에 넣고 갑니다.
물을 조금 넣고 꿀이나 레몬즙을 취향에 따라 추가하면 상큼한 복숭아 주스가 완성됩니다. 얼음을 넣으면 더욱 시원하게 즐길 수 있어요. 복숭아 아이스티는 여름철 인기 음료입니다. 홍차를 진하게 우려낸 다음 식히고 복숭아를 적당히 썰어서 넣어 우려줍니다. 꿀로 단맛을 조절하고 민트잎을 올리면 카페 못지않은 복숭아 아이스티가 됩니다. 복숭아 잼은 보존성이 좋아서 한 번 만들면 오래 즐길 수 있습니다. 복숭아 1kg에 설탕 600g 정도의 비율로 넣고 레몬즙을 조금 첨가해서 약한 불에서 끓여주면 됩니다. 40분 정도 저어가며 끓이면 걸쭉한 잼이 완성됩니다. 복숭아 빙수는 여름 디저트의 대표 주자입니다. 얼음을 갈아서 그릇에 담고 복숭아를 적당히 썰어서 올린 다음 연유나 꿀을 뿌려주면 간단한 복숭아 빙수가 됩니다. 아이스크림을 올리면 더욱 맛있어집니다. 복숭아 샐러드는 건강한 한 끼 식사로도 좋습니다. 복숭아, 치킨, 견과류, 치즈를 섞고 복숭아 드레싱을 만들어서 뿌려주면 영양 만점 샐러드가 완성됩니다. 오늘 건강 상식 어떠셨나요?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영상에 큰 힘이 됩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건강연구소였습니다. 다른 영상도 보시고 싶으시다면 클릭하세요.